자바 코드가 주어졌네요. 그리고 실행 결과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클래스 데이트가 여기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메인 함수를 배치했습니다. 데이트 클래스를 들여다 보니까 세 개의 멤버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접근 제어 지정자가 프라이빗이에요. 즉 클래스 안에서만 접근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리고 각각 메서드가 이렇게 세 개가 정의되어 있네요. 여기까지 하면 총 4개네요. 그렇죠? 근데 이 메서드들이 전부 다 클래스와 이름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얘들은 전부 다 생성자죠. 그렇죠? 클래스와 이름이 똑같은 메서드는 생성자라고 부른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에 annotation override라고 쓰여졌어요. 얘는 지금 누군가로부터 상속을 받았고 그리고 부모의 메서드를 재정의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보실 때 데이트 클래스는 현재 누군가로부터 상속을 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익스텐즈라는 키워드가 없잖아요. 상속을 안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마치 상속을 받아서 오버라이딩 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거죠? 바로 자바에서는 모든 객체가 누구로부터 상속을 받는 것을 전제한다. 모든 객체가 오브젝트 클래스로부터 상속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여기다가 우리가 익스텐즈 오브젝트라고 쓰지 않았지만 모든 객체는 오브젝트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는다. 이렇게 규칙을 정했어요. 그래서 아예 쓰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오브젝트 클래스는 자바의 최상위 클래스예요. 이 오브젝트 클래스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equals 그리고 여기 지금 보여지는 toString 이런 메서드들이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객체를 만들게 되면 자동으로 오브젝트 클래스에서 미리 정의해 놓은 메서드들을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전제로 내가 toString이라는 오브젝트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메서드를 제 정의에 쓰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override라는 이 annotation은 컴파일러에게 야 내가 상속받은 toString을 오버라이딩 할 텐데 혹시 문법적으로 잘못된 게 있으면 즉 나는 오버라이딩 한 건데 내가 스펠링이 틀리게 되면 오버라이딩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함수를 정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파일러에게 정확히 내가 지금 toString이라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annotation override라는 말을 쓴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뭐 문법적인 것이니까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자, 생성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도록 하죠.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생성자라는 것은 객체가 만들어질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메서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죠? 근데 이 특징이 좀 있죠. 그렇죠?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름이 누구하고 같으면 돼요? 메서드의 이름이 클래스 이름하고 같은 거죠. 자, 이게 이제 그 생성자의 기본 규칙이고 그다음에 만약 우리가 생성자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생성자를 생략할 경우에는 자바가 알아서 자바 버추얼 머신이 알아서 생성자를 가장 간단한 형태대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만약 생성자를 하나라도 만들게 되면 자바 버추얼 머신은 아예 관여를 안 해요. 아예 안 만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죠. 여기 예를 보면 지금 new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date라는 클래스를 이용한 객체를 만들었잖아요. 이 순간 바로 여기 있는 이 date라는 생성자가 실행된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요. 생성자가 지금 총 3개가 있어요. 근데 각각 전부 다 받는 매개 변수가 다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바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오버로딩 돼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버로딩이라는 말을
중복정의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중복정의. 그래서 자바에서는 동일한 함수명을 가지고 메서드를 여러 개 정의할 수 있잖아요. 단 파라메타의 개수와 형식만 다르면 다 다르게 인식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썸이라는 함수를 만드는데 여기에 이렇게 하나만 받는 형태, 또 두 개를 받는다. 뭐 이런 형태, 또는 똑같은 썸인데도 하나는 더블로 받고 하나는 인티저로 받는다. 뭐 이렇게 형식과 개수만 다르면 이걸 다 따로따로 취급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이 함수를 부를 때 이 형식에 맞는 파라메타와 자료형이 맞는 함수를 자동적으로 연결해서 실행되게끔 해주는 거죠. 바로 이런 형태대로 하는 것을 오버로딩 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생성자의 오버로딩이라는 건 결국은 클래스와 이름이 똑같은 메서드인데 각각 매개 변수의 개수를 달리하거나 형식을 달리해서 여러 개를 정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생성자가 어떻게 실행되어지는지, 어떻게 실행되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묻는 것이 핵심이에요. 메인 함수를 보니까 date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 하나를 만든 다음에 d1이라는 참조 변수에 연결을 시켰어요. 이렇게 객체를 만드는 순간 자동적으로 시행되는 메서드가 있다고 했죠. 그런 메서드를 생성자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실행이 되겠어요? 여기서는 이 형식을 보시면은 date라는 클래스를 이용하라고 했는데 괄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결국은 파라메타가 없는 그 생성자를 호출해서 만들어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에 여기 지금 파라메타가 없는 생성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로 바로 이동이 되는 거죠. date라는 클래스를 만들어라고 하는 순간 만드는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생성자가 실행이 되고 형식 자체가 파라메타가 없기 때문에 얘가 불려진다. 그래서 여기 들어와 보니까 this 괄호 열고 2023, 04, 3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예요? this는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this는 이 date 클래스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거고 다시 괄호 열고 세 개의 파라메타를 써줬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되냐? 다시 여기서 세 개의 파라메타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드는 생성자를 부르라는 의미가 돼요. 여기 보시면은 있죠. 얘는 얘를 부르는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지금 2023이 전달이 되고 04가 문자로 전달이 되고 얘는 3이 전달이 되겠죠. 그리고 각각의 값들을 넣어서 객체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모양의 것이 만들어지겠죠. 얘는 date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든 거고 여기 이어에는 2023이 들어갈 거고 month라는 변수에는 문자열 04가 들어갈 거고 day라는 변수에는 3이 들어가서 이렇게 date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고 얘는 d1이라는 참조 변수가 얘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봅시다. 얘는 매개 변수가 하나인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예요. 들여다보니까 여기 매개 변수가 하나인 생성자 여기 있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만드는 순간 얘가 불려져서 실행이 되고 여기에 문자열 1, 2가 전달이 되겠죠. 그리고 얘도 안을 들여다보니까 생성자를 이용해서 새로운 객체를 만드는데 누굴 불렀어요? 매개 변수가 3개인 걸 불렀어요. 그러면 이제 얘는 얘를 부르게 되는 거고 다시 새로운 객체 하나가 만들어지겠죠. 역시 date라는 클래스, 즉 설계도를 이용해서 만드는데 이번에는 이어에 2023이 이 month는 여기 1, 2가 그대로 전달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day에는 25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지는 객체는 이런 모양을 가질 거고 역시 D2라는 참조 변수가 얘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인쇄를 하라고 했어요. 출력하라고 했네요.
D1과 D2로 출력해라. 이때 바로 프린트 문을 만났을 때 누가 호출이 되냐면 바로 이 오버라이딩된 toString 이 메서드가 호출이 돼요. 이거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얘를 따로 오버라이딩 하지 않고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상위 객체인 오브젝트가 정의해 놓은 toString이 실행되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을 얻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런 형식으로 나올 거예요. 아마 클래스 이름 다음에 골뱅이 표시가 나오고 나서 여기에 16진수 해시 코드로 나올 거예요. 여기가. 왜냐하면 그렇게 정의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나오지 않아요. 우린 지금 이 안에 있는 값을 전부 다 출력하고 싶은데 오브젝트가 상속해준 그 toString은 결과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타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오버라이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린트 lm을 만나는 순간 이 toString이라는 메소드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 형식에 맞춰서 결과를 써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D1이라는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toString을 실행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지금 현재 이어는 2023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이픈 month니까 month는 04, 그 다음에 하이픈 day니까 3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겠죠. 결과를 적어본다면 2023 다시 04 다시 3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겠네요. 지금 여기서는 문자와 숫자를 더하는 즉 연결하는 그런 형식으로 값을 리턴해 줬기 때문에 당연히 자동 형변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건 참고로 여러분이 아시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 값을 리턴 반환해 주기 때문에 결과는 2023-04-3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이번에는 D2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D2가 가리키는 얘죠. 얘를 이 형식에 맞춰서 출력을 해라. 이 형식에 맞춰 출력해라. 그러니까 2023-12-25 이렇게 나오겠죠. 어떤 분들 이런 질문 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여기 이 문장을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system out.println 하고 나서 D1에 year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더하기 D1에 month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출력하면 안 됩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안 되죠. 왜 안 되죠? 바로 여기 접근 제어 지정자가 있기 때문에 직접 가져다가 이 값을 인수할 수 없어요. 이건 에러예요. 무조건. 컴파일도 안 돼요. 그래서 얘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통해야 돼요? 그 안에 있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접근해가지고 값을 리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정보 은닉이죠. 그렇죠? 캡슐화를 통해서 정보 은닉하는 방법이다. 여러분이 처음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배우면서 그런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캡슐화 해가지고 정보 은닉이 가능하다. 바로 그런 이유가 이렇게 접근 제어 지정자를 이용해가지고 함부로 그 안에 있는 정보를 가져다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두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여러분이 참고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개념 정리하면서 문제를 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